여기 보시면 바나나 발효해가지고 요렇게 있거든요. 요게 효모예요. 요거 효모인데 이제 바나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어도 되고요. 그죠? 좀 더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부풀기가 좀 달라져요. 근데 이제 좀 달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요 바나나하고 원당 요걸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요는 어른 위주로 하는 거니까 막 달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먹으면 이렇게 있죠. 이걸 우리 애가 만들어가고 저를 줬어요. 이제 우리 집에 애도 자기 지 애를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그 머핀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엄마 이제 평가해 줘 그러거든요. 처음에 딱 입에 이으면 우리 워낙 단빵을 먹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러는데 나중에 씹으면은요,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쫙 침을 끌어당기면서 침이 나오게 만들면서 나중에 어느새 한 개 다 먹고 또 이제 없나 이렇게 보고 찾아 먹고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유인균 발효 카스테라 발효 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오븐이 있으면 틀 있죠, 이거 틀. 집에 오븐은 다 있죠. 오븐 없어요? 예. 네, 요거가 이제 케이크 만드는 틀이거든요. 요거에다가 잡아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 이거 말고 그거 구멍 빵빵 뚫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오븐 안에 안 넣고 저기 밥솥에 할 때 구멍 빵빵 뚫린 거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거 뭡니까? 예, 유산지 같은 거 하나 딱 깔고요. 열해 갖고 쪄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왜 그러냐면 휘핑도 해야 되고 얘가 시연하는 거를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려야 돼요. 솥에 넣고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강의하실 선생님은 김나영 선생님입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제가 막 조금 전에 사실 나는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얼마나 가족 관리를 잘하고 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체질에 맞춰가지고 참 공교롭게도 아들 셋은 체질이 화금 체질이고요. 부부는 또 수목 체질, 수 체질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먹는 상이 달라요. 애들 싹 주고 또 이렇게 부부는 또 자기들한테 맞춰가 먹고 이런 걸 참 잘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빵은 아기들을 위해서 카스텔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효모로 쓰는 거, 이스터 대용으로 쓰는 거는 요거도 해도 되지만은 다른 과일을 이용해도 좋아요. 근데 발효가 잘 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이거 효모가 많이 생기는 게 바나나가 잘 생겨요. 그래서 바나나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향이 참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모가 있죠, 모가를 쫙 이렇게 이제 얇게 썰어 가지고요. 또 발효를 딱 해가 유인균 딱 넣고요. 이제 이렇게 실온에 좀 나눠요. 그러니까 약간만 따뜻하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왜냐면 이거는 자, 술 냄새가 나면 된다 안 된다 어떨까요? 예, 술 냄새가 너무 나면 별로 안 좋아요. 약간 나는 거는 발효가 잘 됐다는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먹었죠. 술빵 그거 탁주 넣어가지고 그죠? 엄마가 이래 부풀인 거 막 치자 넣고 해갖고 노라스름하고 이 부풀인 거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안 해줘서 그 다음에 학교 앞에 파는 거 있죠. 하나씩 사가 먹고 한 그런 거 있죠. 그게 술빵이라 그러고 술떡도 있잖아요. 술떡이 아니죠. 기장떡, 증편이라 그러죠. 그 증편 그것도 이제 그 술을 가지고 술 속에 있는 효모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술 냄새가 너무 나지 않는 정도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해본 것 중에서 모가 향이 가지고 한 게가 또 발효가 좀 잘 돼요. 그래서 그거 빼가지고 이렇게 해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오트밀이 있어요. 그죠? 오트밀 이긴데 이거는 압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트밀 좋다. 이게 섬유질이 많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오트밀 좋다고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에다가 해 먹어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도대체 이거는 뭐가 들었나 하고 딱 깨보니까 안에 전부 다 이게 뭐 있습니까? 밀 같은 거. 그죠? 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나중에 요거를 읽으면서 지금 김나인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트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는 따로 할게요. 그때 따로 하니까 그때 보고 지금 여기 갈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사실 어느 정도 갈았는가에 따라서 거칠기가 나와요. 이게 집에서 집에서 온 거죠. 내려서 한 번씩 더 갈았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가는 채로 갈면은 이게 위에 오트밀만 도록 남아요. 남아가지고 약간 거칠어도 괜찮다면 그냥 해도 되고요. 여러분 아니면은 이제 여기는 믹스하는 기계밖에 없고 커팅하는 게 없어요. 있나요? 없어요. 그죠? 저거가 믹스. 예. 그러니까 커팅하는 분쇄기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잘 갈리고 있는데 집에서 할 때는 확 갈아갖고 채치고 또 갈고 채치고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요거 이제 만드는 방법 먼저 해갖고 이제 휘핑하는 거부터 그죠? 하고 이제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단 거 좋아하는 애기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당을 내려가지고 요 정도 하면은 적당하고요. 이게 단 걸 많이 먹는 사람들은 성질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별로 안 좋을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단 걸 많이 먹게 되면은 그 단맛의 그 혀라든지 몸이 그게 워낙 강해져 가지고 다른 게 들어오면은 그 단맛이 없을 때 들어오면은 분노를 느끼게 돼요. 예, 그러니까 왜 그냥 맛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부정적 개념을 가지게 돼서 그 요즘 사람들이 약간씩 폭력적이 되는 이유가 당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단 걸 먹다가 안 단 게 들어오면은 단 거에 대한 즐거움을 뺏어버리잖아요. 뺏어버리고 이 맛이 없어 이러니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그 괴리감이 커지면서 이제 막 맛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게 좀 많고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연세가 또 들어가면서도 당을 또 써요. 왜요? 당이 이제 또 에너지를,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드는 근본이잖아요. 근데 이 당이 포도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어요. 다당류. 다당류는 당이 이제 여러 개의 고리로 돼 있는 거고요. 포도당은 몇 당일까요? 포도당은 단당이에요. 단당. 단당이고 자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과일의 많이인데 그것도 단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 포도당이 그닥 안 달아요. 포도당 자체는 안 달거든요. 근데 이당은 당이 두 개가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씹으면 계속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맛이 나죠, 그죠? 그게 녹말이 이제 녹말로 변하면서 그게 이당류가 되면서 단맛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질금 만들 줄 알아요? 엿질금 만들 줄 알아요? 안 만들어 봤죠? 계속 사가지고만 썼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엿질금 만드는 것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너무나 쉬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은 그 다음 주 해올 수가 있어요. 지금 안 가르쳐 줘요. 그래 다음번에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식혜도 해보고요. 일반적인 식혜 이런 거 말고요. 이제 기능성으로 된 식혜 하는데 당을 설탕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들 바깥에서 식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단술, 감주 이렇게 달달한 술이다 이 뜻이고 달달한 술이다 감주도 달달한 술이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 식혜 같은 경우에도 막 여러분들 그거 원래 그거 식혜 만들 때 기본 재료가 뭐예요? 예, 질검하고 또 밥. 두 개만 있으면 끝나요. 근데 그 뒤에 옛날에 설탕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옛날에 맛있게 먹었어요. 뭘로 해갖고 그 당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죠. 엿질금을 많이 넣어요. 엿질금을 많이 넣거나 엿질금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밥을 많이 넣어요. 밥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걸 해주면 그러니까 설탕을 요즘 입맛이 그러니까 설탕을 전혀 안 넣으면 못하니까 할머니가 뭘 넣냐면 엿질금 많이 넣고 밥을 많이 넣고 올리고당을 좀 넣어요. 요래갖고 딱 만들어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대신 뭐가 많느냐 하면은 밥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밥이 다 풀어져가 있죠. 그러면은 그걸 먹어요. 그걸 먹으면 달콤한 뭡니까? 물에 마른 밥을 먹는 느낌, 퍼져 있는 밥을 먹는 느낌.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소화가 너무 잘 돼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엿질금 살 때 여러분들 어째 합니까? 이거 국산입니까? 수입입니까? 그래, 국산입니다. 그럼 조금 더 주고 국산인 줄 알고 사온데 시커멓게 나온다. 이거 국산 아니네. 뭐. 그래서 보리 엿질금을 만들어 보는 거 다음에 굉장히 아니 이걸 그냥 하면 되지 이런 거가 딱 여러분 깜짝 놀랄 이런 거가 만들어지 가지고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당류가 제일 많이 들어 있는 거면서 단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당류가 제일 많이 들어 있으면서 달콤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민족적인 거, 엿.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엿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이 엿 먹으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전이 잘하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그 사람이 멍청하게 하거나 뭐 이러면은 어느 날 그 대용어가 뭐가 되냐면 이제 엿드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엿을 먹게 되면은 엿이 이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빨리 소화 효소가 들어가고 빨리 단당류로 딱 분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당이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뇌에서 머리 회전이 빨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알아들은 사람한테 그 엿 먹으라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아이고 피곤하시죠? 엿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이야기인데 나를 모질하는 걸로 보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이해는 했다. 그래도 누가 내보고 엿 먹으라 그러면 뭡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엿 팔아요. 엿을 파는데 이제 사실 뭐 엿도 만들어 보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 엿 먹으려고 그 고생할 필요는 없고요. 식혜 정도는 만들어 먹을 필요 있고 이런 거 있죠. 애들 시험 치러 가죠. 수험생들.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그 다음에 엿 줘요. 이게 주는데 어느 엄마가 제일 현명할까요? 세 개 중에서. 연맹이는 엄마가 제일 현명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거 먹고 들어가면 피로감이 풀리면서 오히려 시험을 더 잘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탕은 그게 잘 안 돼요. 초콜릿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하다 이게 뭐 개모임 하시죠. 안 그러면 친구들 만나죠. 그럴 때는 엿 파는 거 있으면 좀 사갖고 냉동실에 딱 냉장고에 넣어놔도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필요할 때 하나씩 요만큼씩 부어가지고 뭐 부설러가지고 드시면은 그게 오히려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당 당겨 이래가지고 초콜릿을 먹으면 먹을수록 초콜릿을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방송에 했는데 뉴스에 했는데 얼른 지나가면서 저도 들어가지고 그래 놓고 왜 그러냐면 우리 애가 초콜릿 먹다가 들고 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었어요. 초콜릿을 여기에 뭐 이렇게 꽃갈 씌워진 거 그거 먹다가 헐 이러면서 이거 사놓은 거만 먹고 안 먹어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음식이 좋은 게 진짜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고요. 이제 어디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엿 이렇게 하면 엿 사가지고요. 어디서 만드는 거 있으면 그거 사갖고 딱 나눴다가 이제 아침에 남편 아침에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엿을 주세요. 그러면 엿 한 개. 요즘 엿은 잘 안 들러붙거든요. 옛날에 저는 진짜 이렇게 엿장사가 오잖아요. 참 반가웠어요. 우리가 그닥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한 번씩 가다가 아버지가 사다 주신 왕눈알 사탕 있죠. 그거 한 번 먹고 나면 입천장이 다 뻗어졌어요. 그렇게 설탕 가루를 많이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칼등으로 이렇게 분질러가지고 나눠주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근데 엿장수 아저씨가 딱 오면은요, 엿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끌 같은 칼로 이렇게 두드려 갖고 주는 거 있었고요. 어떤 거는요, 이 대패로 밀어 가지고 이거 작대기에 붙여 갖고 주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그거 이렇게 짝대기 하나 해 가지고 이래 말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말아 가지고 물엿 있죠. 이래가 먹고 우리 그거 떨어질까 봐 손으로 받치면서 먹었고. 요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동글동글한 엿 있죠. 그거 녹말에 딱 발라놨다가 하나씩 주고.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엄청 개구장이 모스마가 있었는데 우리는 뭐 엿장사 아저씨 오면은 뭐뭐 되는가 물어보고 뭐 없는가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가고 정 없으면 돈 주고 사 먹고 이랬는데 어떤 애는 엿이 너무 먹고 싶었던가 봐요. 뭘 갖고 왔냐, 멀쩡한 솥을 갖고 온 거예요. 옛날에 처음 그거 나왔을 때 알루미늄 솥인가요? 그죠? 그게 이제 새로 닦아 놓으면 새로 사 놓으면 반질반질 하잖아요. 근데 좀 새 거 같이 보였는데 그걸 갖고 오니까 엿장수 아저씨가 안 받으려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안 한다 그러니까는 자기 엄마가 이거 안 쓴다고 지줬다고 얘기고 여사먹을 그랬다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그거 안 받고 조금 있으니까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 얻어맞고 얻어맞은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니까 엿을 갖다가 엄마가 돈 주고 사가지고 먹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엿 이야기 하는 거는 이제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엿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덜 달게 먹고, 내 몸,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결국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 결국 부어져가지고 깨어져가지고 나중에 한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탄수화물 자체가 깨지고 하면서 뭐가 되냐면 포도당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당을 찾아 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덜 달게 먹어도 에너지가 충분히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기 것들 어떻게 됐는가 한번 중간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 거 한번 오트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죠. 오트밀이, 여러분 귀리 아시죠? 귀리. 그거를 오트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세계 10대 건강식품이라고 뉴욕 타임즈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특히 이게 뭐가 좋냐면 다이어트 하는데 섬유질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많이 이제 먹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트밀은 곡물이지만 콩처럼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까지 들어가 있어서 곡물의 왕이라고 불리며 쌀밥 대신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쌀밥을 먹는 것보다는 항상 잡곡을 섞어서 먹으면 좋은데 오트밀하고 밥하고 쌀하고 섞어가고 밥을 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어봤는데 이렇게 톡톡 터지면서 씹히는 이게 뭐가 아작아작 씹히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자, 당뇨병, 심장병, 폐결핵,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 이렇게 뭐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항암하고 노폐물 제거하고 이런 데 굉장히 좋다는데 이게 어디에 많냐면 버섯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베타글루칸이. 근데 이게 오트밀에도 그게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콜레스테롤에 LDL이라는 게 있고 HDL이라는 게 있어요. HDL은 우리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있고요. LDL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LDL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오트밀이 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로리가 100g에 317kcal로 현미보다도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섬유질 덕분에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와 식이섬유로 인하여 이렇게 이제 배변 활동, 변이 잘 나가게 해주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칼륨은 과일에 좀 많이 들어있고 이랬는데요. 우리가 이게 이제 나트륨이 몸에,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은 수분을 많이 흡수합니다. 나트륨이. 여러분들 있죠? 소금 그거 뺄 때, 간수 뺄 때 어떻게 뺍니까? 소금 사놔놓고 물 한번 부어주죠. 그죠? 물 한번 부어줘 두고 놔놓으면은요. 물 부은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뭡니까? 이게 밑에서 간수가 빠져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가만히 놔놓으면은요. 주위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거든요. 소금이. 제가 이번에 소금을 발효를 했는데 50kg 발효했는데 30kg만 나왔어요. 20kg가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굵은 소금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수분이. 그래서 그걸 바삭 말리니까 발효해가지고 저온으로 바삭 말리니까 이게 막 확 없어져 버린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수분이 많으면은
나트륨이 많으면 수분 흡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부석하게 붓게 돼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이거 칼륨이 많은 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이 이렇게 기량작용을 합니다. 서로 많으면 빼주고 부족하면 넣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에 인한 붓기를 빼는데도 여기 오트밀이 좋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영양가가 영양 성분이 100g 기준으로 이만큼씩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한번 보시라고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요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사실 이거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재료만 딱 있으면 순서대로 넣어주고 이제 전기밥솥 압력밥솥에 시간만 딱 맞춰가 해주면은 요렇게 예쁘게 딱 나와요. 오늘 뭐 여기에 그 조리실에 전기밥솥이 뭐 5개, 6개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와가지고 했는데 어떤 압력솥은 안 되고 어떤 전기밥솥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아주 우리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자존심 있지, 그죠? 이렇게 한번 완성해갖고 사진 한번 찍어갖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맛있게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셔가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